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적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木工의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계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죠. 바로 여기에 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신 분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재 정부 대책의 문제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른바 의사가 1,500여 명 규모의 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이시죠. 김홍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타스크포스 지금 어떻게 모이셨어요? 이거 어제 아침에 회의가 있었고요. 예. 저는 또 저희 병원 내부 일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참석을 못했고 어제 오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TF팀 구성하는 것도 조금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물론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과학적인 근거 입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미 언론에도 어느 정도 그 보도는 되고 있지만요. 예.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처음 환자가 많이 생겼던 병원에 상당수의 환자들이 노출돼서 환자가 생겼는데 지금 그러한 제2, 제3의 병원이 출현을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고 점차 더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환자들이 옮겨가면서 새로운 환자가 생겼던 병원들에서 얼마만큼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를 철저히 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현재는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근데요. 네. 제가 이 전파를 차단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어제 밤 10시 반에 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네. 지금 메르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네. 이 대규모 회의에 참석을 하고 병원 네.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바로 해당 의사가 저희 YTN에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얘기가 틀렸다. 예. 내가 실제로 그 회의를 참석한 날짜,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했을 땐 증상이 없었다. 네. 예? 그리고 증상이 있는 이유로는 자가격리 전문가로서 자기가 잘 저걸 이 자가격리 잘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네네. 국민들의 불안은 큽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저희는 진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저도 교수님도 모르시겠지만 예, 예? 네. 지금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고 물론 그다음에 그렇겠죠. 그분의 증상이 언제 시작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의 자료는 환자가 증상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잠복기라는 그 시점에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감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증상이 생기기 전에 활동이었다면 그러니까 자가격리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사람들을 가택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더라도 사실 감염시킬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시기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분이 증상이 생긴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나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접촉자들 그러니까 아무 증상은 없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감염 환자들과 접촉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될 일부에서 감염이 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보건당국에 연락해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얘기하는 그 활동 동선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이분의 주장이.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언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진짜 이거 참 큰일이네요. 예.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결국 환자의 증상 발생 시점에 따라서 조치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 말이에요. 네, 만에 하나 증상이 약간 나타나는 경미한 증상. 지금 서울시는 29일 날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 해당 의사분은 실제로 31일 아침에 감염 가능성을 떠올릴 정도로 증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일 경미한 증상, 이 서울시 의견이 만일 맞다라고 가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네. 가정을 했을 땐 1,500명이 넘는 사람과 접촉을 한 건 아니죠. 참 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 무슨 비행기를 탔을 때 어느 범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어느 정도의 밀접한 접촉이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자료가 있는 것처럼 예. 단순히 그 모임에 어느 자리에 앉았다면요. 이 1,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 큰 강당이라고 치면 이분이 앉아 있었던 한쪽 끝과 저쪽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저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접촉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비말로 튀어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 자리 기껏 해야 그 주의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이르면 오늘 변종 바이러스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변종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오늘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온 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미 2, 3년 동안 유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변종이 출현해서 상황이 최근에 급격하게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현재 상황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우연찮게 그 하나만 드문 확률로 변종이 우리나라에만 갑자기 하나가 새로 생겨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지 않다는 점인데, 문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 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지금 단계 또는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될 당시에 변종이 들어왔겠느냐, 조금 가능성은 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기 전염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공기 전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공기 전염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대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압병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압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와의 공기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네. 이 내부에서의 공기를 돌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네. 외부로 공기가 나가지도 못하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병상 아니에요. 네. 자, 음압병상이 그런 병상이라면 네. 공기 전염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음압병상에 그 환자들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과 네.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랑은 확연하게 틀리고요. 예. 병원 안에서는 환자가 가래를 뱉어서 그 가래가 계속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그걸 흡입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예. 병원에서는 저희가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 시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병원에서 시술이나 처치를 하거든요. 그런 시술이나 처치 과정에서는 소위 그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 에어로졸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환경에서는 이 환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입원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의료진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음압 시설을 만들어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고요. 예. 예, 그게 그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그런 공기 중에 부유할 수 있는 시술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드물게 공기를 흡입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예. 그런 최소한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음압격리실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꼭 공기 전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주 말씀이시군요. 드물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휴업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로 보실 때 지금 대학도 휴업을 고려하는 대학 나온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예. 교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조치가 과잉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예. 지금 정부에서 역학조사 자료나 각종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예,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시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환자들 보면서 최일선에서 모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병원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예.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계속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고 예. 현재 그런 위험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계속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로 한 명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예. 이 병원처럼 아주 폐쇄된 공간과 다양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질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이 폐렴이나 이런 경우라면 바이러스 배출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으면 환자들이 그 2차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이고요. 예. 지역사회는 설령 한 명이 나간다 하더라도 예. 그 한 명이 지금 병원에서 생긴 것처럼 계속 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 휴교를 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앞으로 감염자의 숫자는 계속 늘 거라고 보십니까? 사망자의 숫자는 어떻게 늘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새롭게 환자들이 생긴 병원들에서 예. 얼마만큼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환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까지요. 예,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근데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들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조치를 끊었느냐. 해서 효과가 있느냐에 예. 따라서 다음 주에 환자가 생기더라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치사율은 몇 %라고 지금 대충 예상하십니까? 현재까지 오늘까지 지금 30명에서 40분 정도 생겼고 예. 그중에 지금 현재 5분이 사망하신 걸로 돼 있던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네 분이란가요? 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하고 예.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사망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도 이 4명, 5명이 좀 많이 헷갈려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대한 공포는 또 여기서 굉장히 해롭겠죠. 하지만 그 과대한 공포가 병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불안한 대응 그리고 정부의 불투명한 어떤 정보 미공개 이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공포가 확산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이시죠. 김홍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메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변국들도 한국발 메르스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 당국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을 추가로 격리하면서 격리된 우리 국민,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죠. 15명이라고 합니다. 반한 감정도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약간씩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수시죠. 우수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시죠, 중국?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에 계시는군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보도합니까?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중국 현지 언론 보도는 특히 그 양쯔강 유람선 전복 사건 이후에는 거기로 관심이 집중되어서 메르스와 관련되어서는 네, 한국에서 어떤 주요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만 사실 위주로 간략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대다수 중국인들은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차분하게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 자세나 현지 중국인들이 모습을 고려할 때 글쎄요, 그 중국 내 극소수 신기 비뚤어진 누리꾼들이 무책임한 글들을 토대로 마치 중국 대륙의 그 반한 감정이나 혐한 감정이 들끓고 있듯이 파악하려 한다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극소수 일배 등을 통해서 한국의 민심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일본 사회의 극소수 반한 단체 등을 통해서 일본의 민심을 파악하려는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 홍콩은 좀 다릅니다. 작은 섬이라는 좁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만큼 유행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 대륙과는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지금 그러니까 반한 감정 같은 것들은 일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한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런데요. 지금 그 중국도 이 메르스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스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이 한 10여 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당국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듯 그 즉각적으로 중국의 최고 수장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그 메르스 환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예. 입국 방역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그제군요. 그제 그 한국인 한 지인이 중국 상하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예.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비행기가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역관들이 들어와서 체온 감지기로 개별적으로 체온 검사를 했고요.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곳곳에 체온 감지기를 설치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예. 체온 감지를 하는 등 집중적인 그 방역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홍콩은 중국보다 조금 반응이 더 좀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의료계와 교류를 중단을 결정했다라든지 중국 내 한국인 메르스 환자 홍콩에서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소권도 그제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한국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콩 당국은 K씨가 발열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메르스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입국했다면은 홍콩 지금 광동에서 격리 치료받고 있는데 홍콩으로 돌아오면은 기소할 수도 있다. 다만 기소를 위해서라면은 메르스가 발병했는데 자기가 발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했다라는 고의성이라든가 예. 다양한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하다면은 기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미성숙한 그 대응에 대한 그 비판의 시각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홍콩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잘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 요커라 그러죠. 지금 굉장히 많이 취소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우리나라 입국 자체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제도 제가 상하이 지역의 주요 신문 두 가지를 봤는데요. 그 신문에서도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급감하는 추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유커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선진적인 의료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으로 성형수술이라든가 의료진단 혹은 비즈니스 등의 목적을 위해서 한국으로 방문하려 했던 사람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여행사들도 갑작스런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나왔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하트 외웠어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오면 자동차 더 많이 밀릴 텐데 지금 8시 32분 20초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가 흐린 만큼 역시 차들이 느리게 가고 있는데요. 노들로 현충원 가는 길, 당산 철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한강 철교에서 현충원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에는 사고에도 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공항 쪽으로 과학수사연구소 입구에서 신월나들목까지 지금 많이 밀리는 이유는 사고 때문에 그렇고요. 화랑로 원릉교 쪽으로도 화랑대 사거리를 조금 더 간 곳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혀서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끝으로 양화로는 신촌 가는 길 합장역과 서교동 사이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메르스 얘기만 하다가 스포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 프로야구, 예. 프로야구 얘기부터 해보죠. 야구장의 전광판에서 보통 그 1회 2득점, 뭐 3회 3득점 이런 의미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목동 야구장인 전광판에는 숫자가 아닌 A라는 알파벳이 입력됐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야구에서 한 회에 10점 이상의 득점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광판의 그 회별 득점란에는 이 한 자릿수만 입력할 수 있게 됐는데 10점 이상의 득점이 나면은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냥 A라고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제 이 넥센과 하나가 맞붙었던 목동 구장에서 드물게 이 A라는 알파벳이 새겨졌거든요. 이 넥센이 4회에 10점을 뽑아낸 겁니다. 하나를 상대로. 예. 예, 올 시즌 한 이닝 최다 득점 신기록이고요. 이 넥센이 홈런 4개 포함해서 안타 16개나 쏟아부으면서 한화를 15대2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KT도 또 이긴 모양이에요. 2연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신 교수님이 응원하시는 신생팀 KT가 2연승 올렸는데. 저는 응원 안 해요. 전 중립입니다. 모든 거 중립이어야 됩니다. 예. 아니, 그 뭐 약팀이라고 좀 응원하시고 해주셔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이 어제 그 외국인 선수입니다. 이 옥스프링 선수가 잘 던졌거든요. 이 9이닝 동안 3실점하면서 완투를 했고요. 이 KT의 이 연승은 지난달 LG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KT가 SK 7대3으로 이겼고요. 지난주에 4연패 당했던 LG는 NC를 만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어제 승리하면서 3연승 달렸고요. 기아가 두산을 6대0. 그 기아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이 완봉승을 거두는 눈부신 피칭 보여줬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3경기 연속 출전했는데 시즌 15세이브 기록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신의 오승환 선수 어제 이 치바 롯데전에서 3대0으로 앞선 9회에 등판을 했는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시즌 15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5세이브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센트럴 리그 세이브 부문에서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대호 선수 홈런 하나 더 쳤죠, 어제? 예, 이대호 선수 요코하마전에서 이 홈런 1개 포함해서 5타수 2안타로 활약했거든요. 어제 홈런이 시즌 15호 홈런인데 이대호 선수 이 퍼시픽 리그에서 홈런 부문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여의도 반상회 시간이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좋습니다. 왜? 금요일이 왔다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좋은데요. 예, 금요일 날 매주 만나시는 여야 의원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이현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은희 의원입니다. 근데 이 권은희 의원께서는 공대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써 있네. 전 몰랐어요. 예, 그러시군요. 공대 뭐 전공하셨어요,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전자공학과. 네, 대학원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그 마스크 안 쓰세요? 저 마스크 쓰고 한번 YTN 제가 그 저녁 때 TV 진행하는데 오프닝을 할 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 쓰고 오프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제 뭐 언론사들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실은 무언의 항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마스크 썼는데 네. 근데 그 걱정 많이 되겠어요. 이 의원님 아기가 어리잖아요. 네, 걱정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기 시작할 때부터 유치원 안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휴원을 아예 했습니다. 유치원은. 휴원. 네. 그렇죠. 그리고 휴업령이 떨어지는 데도 많은데 우리 권 의원님은 자녀분들이 다 이제 장성을 하셨죠? 네, 저는 애들이 다 이제 성인입니다. 글쎄요. 예. 아들이 둘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라 남자아이들이라 그 손을 자주 씻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아니 그 남자는 불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편견이십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아니 근데 지금 그 뭐 지하철 타고 다녀요? 누가요? 그 아이들이. 예. 그럼요. 예. 그게 지하철 이런 데서 요새 기침 한번 하면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옆자리에서 일어나고 싸움까지 났잖아요. 어제는. 기침 좀 손에 맞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싸움이 난 건데 근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이 의원님? 네. 국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엊그저께 저희가 워크숍을 갔어요. 알아요. 양평에. 예. 근데 그때 카메라가 이제 유난히 많이 이 의원님을 비춰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저 자신이 뭐 어디서 내려오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10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근데 한 곳에 이렇게 꽉 모여 있잖아요, 기자실에. 예. 근데 그 한동안 누가 메르스 저 의심 환자가 이 안에 있다 이런 소문이 뜬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누군지를 알아내느라고 저희가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기자분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제 헛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헛소문, 그 다행이죠. 네. 다행히 헛소문인데 지금 사실 그 국회의원분들도 물론 이제 책임감도 있으시지만 걱정도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조금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부의 대응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초기 대응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있죠. 문제가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님이 저녁에 또 뭐 그렇게 브리핑도 했고요. 사실 그 우리 김무성 대표가 어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저희 당의 그 메르스 대책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아침에 조찬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장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들도 안 데리고 그냥 아마 지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하고 우리 그 대책위원 몇 분 같이 이제 수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에 보니까 뭐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물품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맞습니다. 감염 방지 옷을 입고 그 격리 병동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 보통은 그렇게 하면 한 40분 정도 외국에서는 일하면 나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 같은 경우에 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그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병원에 그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오늘 아침에 고건 전 총리가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건 전 총리는 그때를 떠오르면서 사스 때요. 사스 때를 떠오르면서 사실 본인이 직접 차열 현장에도 갔다. 의심 환자, 그러니까 사스 의심 환자의 감염 의심자의 차열 현장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보여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저 이현주 의원께서도 한번 문재인 대표한테 한번 건의를 하세요. 진짜 어떤 현장 같은데 한번 저걸 하라고. 저희가 뭐 저기 김무성 대표 갔다 오셨다니까. 국립의료원. 뭐 의료원이 알려도 좋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움직이면 기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자제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사실은 그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대책이나 이런 데서 간담회 같은 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또 정부 쪽에서도 자기들 바쁜데 너무 오라가라 또 이렇게 하면 또 번거롭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조금은 또 자제도 하면서 한 번씩 체크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지역의 보건소하고 이런 관련된 보건 관련된 그 담당자들하고 좀 만나서 체크도 하고 제가 대신에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근데 요새 회식들 줄지 않으셨어요? 오늘이 불금 아니에요, 불금. 예, 불금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극장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13% 정도, 한 13%, 20% 왔다 갔다 하게 관객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게요. 제가 그저께부터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제 저녁 때는 제가 지역에서 식당을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고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 많은 식당이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드문드문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요즘에 이렇게 경기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모인 데를 안 가고 퇴근하면 전부 집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역시 제가 밤에 지역구에서 식당을 갔는데 거기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게 경기 침체, 안 그래도 침체가 심각한데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빨리 하여튼 이거 극복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서민들 힘들대. 맞습니다. 어제 그 국립중앙의료원 갔더니 병원이 텅 비었습니다. 정말 병원이 비었고요. 저는 며칠 전에 그 동대문에 두산 타워 있잖아요. 두타. 예, 거기에 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가는 김에 그 쇼핑센터를 한번 들러봤습니다. 예, 들러봤는데 보통 때는 거기가 중국 사람으로 아주 바글바글 거리는데요. 그날 가보니까 한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도 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취소하고 줄었구나. 그거를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고건 총리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사스 이렇게 번지니까 확진 환자 나오기도 전에요.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건 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한국에서 환자가 3명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모범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기에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정부에서 다 잡고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요. 다 잡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정부가 이 조금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감염 의심 환자하고도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총리가 이렇게 좀 포옹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불안감을 떨쳐주는 제스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한 건데 오프닝을 한 건데 항의의 표시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스크 쓰고 오프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도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03년 사스 때 대체를 참 잘했는데요. 사스 때하고는 조금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그때는 먼저 국내 상륙 전에 동남아를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사스라는 이런 병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있었지만 메르스는 지금 초기 환자가 이런 병이 우리 국내 의사들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몇 군데를 옮겨 다녀도 병명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같은 병원들에서 거기에서 만났던 환자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문영표 장관께는 좀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저도 이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연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전문가가 경제학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관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얇은 정도라도 이렇게 이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연금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셨으니까 보건 전문가가 좀 또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 정말 이분 정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그때도 보육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공방을 많이 벌였었는데. 반상회니까요. 반상회답게.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 시장님이 정보 공개하겠다. 우리 대구 의료원에 지금 2명 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시장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도 어제 이제 이렇게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지자체가 그렇게 나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대책본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하고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서로 얘기가 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 같은 예.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꽁꽁 싸매고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다 보면 이게 실제보다 더 이렇게 과장된 그 네. 정보들이 돌아다니게 맞아요. 되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딱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스 창궐했을 때 홍콩 같은 데서는 그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 아파트 이름하고 동 그리고 빌딩 회사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번지는 거를 방지하는 데는 좀 효과가 지금 새누리당도 있죠. 정보 공개를 하자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개인 예, 예. 신상이나 이런 뭐 거에 그, 대해서는 아니지만 예, 예. 웬만한 정보는 공개를 해서 예, 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하고 국민들이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 다만 너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통째로 기피하는 현상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무슨 아파트 하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 모두 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아니 제가 동은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어떤 동에서 왜 골프 치러 간 여자 있잖아요. 네네. 그 격리 환자인데 전라도까지 네. 골프 치러 간 그분이 사는 동네 그분 때문에 초등학교도 휴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를 아마 정부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뭐 어떤 병원에 어떤 환자들이 있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공개를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지금 어제 그 서울에 확진 의사 예, 그분이 근데 아까 참 그 말씀하셨죠. 예. 그거는 그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 의사가 지금 어젯밤에 예, 그렇게 얘기했죠. YTN을 비롯해서 예. 각 언론사에 전화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본인이 발병을 나는 그렇게 몰상식한 이 의사가 의사인데요. 아니다. 예, 지금 예. 이렇게 주장을 예, 하고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닌데 어쨌든 이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식당도 이렇게 텅텅 비었다. 지금요 놀이공원 있잖아요. 사실 오늘은 뭐 비가 와서 그렇지만 요새가 저녁 때 아주 시원하고 이 끈적거리지 않잖아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피크죠. 그죠? 지금 이게 경제의 치명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놀이공원 같은 데도 다 없다고. 그리고 저녁 때 시원하니까 요즘에 이게 사실은 호프랑 통닭 이런 것들이 야외에서 먹는 식당들 이런 게 정말 그 대목 보는 그 시기인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소상인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두 분 다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이거는 두 분 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 확진 환자가 나오는 시기.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심 환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의심 환자들이 대개 보면 잠복기가 2주잖아요. 그러면 2주가 끝나면 이제 잠복기 안에 이게 발병을 했는지 그다음 검사를 그 정도 하면 검사 결과들도 다 나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6월 한 13일, 10일에서 13일 정도가 지나면 만약에 그때까지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이제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1,600명인가요? 현재 지금 격리된 환자가 1,600명 정도 그 정도 되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환자들이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들은 거는 환자를 병원에서 바로바로 못 받아줘가지고요. 이 환자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또 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주의 단계인데 실제로 실천하는 거는 좀 경계 단계의 수준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의료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뭐 일단은 이게 원장님 말로는
공기 전염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그러면 많죠. 이제 예. 뭐 접촉이나 이런 건데 손을 철저하게 씻는 일단 위생을 좀 철저하게 하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마스크 안 쓰고 뭐 어디 포옹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정부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마스크하고 다니면 곤란하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괜찮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또 어제 그 김무성 대표도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 필요한 지원은 우리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뭐 이런 노력들을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경계 경보 말씀하신 거 경계 단계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긴급 생계 지원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예산 지금 이 쌓여 있던 그 긴급 예산들이 현재 그 단계에서는 거의 지금 지역별로 소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확진 환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렇고 또 확진 전에 의심 환자 같은 경우도 가택에서 격리가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당장 생겨요. 그래서 경계 단계로 그걸 상향하는 게 필수적이고 맞습니다. 저희가 그 대책위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단계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좀 격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맞는 같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자, 어쨌든 메르스 얘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은 이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심각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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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은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한 금요일을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금요일을 금요일답게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